희한한 투샷이 되는데. 회장님 나중에 모카 출연해 주시죠. 지금 여기 내가 어디로 온 거야 도대체. 그냥은 못 오고요, 여긴 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빌라입니다. 와, 씨, 뭐 엄청난 저택이에요? 이야, 이런 데서 행사를 한다고? 영화 속에서 보면 이런 데 오면은 희희낙낙하다가 누구 죽던데. 뭔가 되게 럭셔리한 파티에 초청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오늘 여기 있는 행사는 현대 리유니언입니다. 리유니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일 텐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포니 쿠페를 보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전 세계 기자들 다 모였는데요. 이태리 기자들, 미국 기자들, 일본 기자들 등등등 수많은 기자들이 다 왔어요. 눈에 익은 그런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저기 피터 슈라이어 같은 전설적인 인물도 있죠. 아, 저기는 또 이상엽 부사장도 있죠. 심지어는 저기는 정의선 회장님도 보이네요. 저희 모카 보고 계신가요? 네, 이런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는요, 이 현대 리유니언이라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죠. 이 리유니언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동창회의 같은 거, 아니면 다시 뭉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옛날 현대를 만들었던, 옛날 포니를 만들었던 그 핵심 멤버들, 그분들이 다 한자리에 다시 모이자는 얘기인데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이 현대 포니의 역사. 기존에는 포니의 역사라고 하면 현대의 역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니는 우리의 역사라기보다는 이전 현대의 역사, 새 현대의 역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그 포니의 역사까지 다 껴안고 통 넓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니의 역사를 굳이 이곳에서 발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포니 처음으로 발표한 곳이 이곳 이탈리아이기 때문이죠. 토리노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던 것이 바로 포니,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차가 포니 쿠페였습니다. 그 놀라운 자동차 포니 쿠페는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포니 쿠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차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던 거고, 그 자동차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자는 게 오늘 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 차 대충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잖아, 사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사실 그런 식으로 포니 쿠페를 만들었다면 포니 쿠페는 가짜가 됐을 겁니다.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진짜 주지아로를 불러서 그때 당시 네가 만들었던 그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오늘 보여주는 이 포니 쿠페입니다. 자, 포니 쿠페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두근두근합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세상에. 깜짝이야. 야,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제 소감입니다. 와. 시동이 걸리는 거였어. 아, 충격입니다. 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만든 차의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멋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왜 감동이냐면요, 지금 저 흰머리가 성성한 이 차를 처음 디자인한 그 분께서 다시 한번 이 차를 다시 한번 복원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정주영 회장님이 만들었던 그 꿈, 사실은 이루지 못했던 꿈이죠. 그 꿈을 정의선 회장이, 그 손자가 이 3대에 거쳐서 결국에는 이뤄내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이젠 시작이고, 이제 이어가는 모습을 더 기대해 보게 됩니다. 아,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떨려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돼요? 이걸 보고서 그 시절에 74년에 만들었던 자동차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 차를 베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사이버 트럭 같아. 어떠세요? 보시기에? 아,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비율일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사실 여기 기존의 현대차 하면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계속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적인 과업을 이렇게 손자가 다시 이어간다고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주자로하고 이춘구 사장님하고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좀 그런 좋은 기업, 노력했던 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또 계속 새롭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 직원들한테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폰이라는 그게 역사 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게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양산으로 또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어떻게 할지. 근데 주자로 디자이너께서는 꼭 양산을 했으면 하시는데 따져봐야 될 게 많으니까 많이 조화들 하시면 뭐 양산 못할 건 없겠죠. 뭐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인 자동차로 우리가 포니 하면 그 현대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봤던 자동차인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차가 또 그런 차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나오는 차들 중에서 고객분들께서 좀 인상 깊게 보시는 차가 있으면 그런 차가 또 포니처럼 이어지지 않을까. 포니 같은 차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안 좋은 점, 좋은 점 다 저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잘 만드는 게 저희 할 일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쇼크입니다, 쇼크. 그래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 저는 이게 사실 좀 고친 줄 알았어요. 뭔가 비율이나 이런 걸 현대적으로 바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예, 그래서 복원 모델 그 자체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50년대 이런 걸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계승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그런 도전이었었고요. 네. 예, 복원 통해서 또 앞으로 또 미래 모습 그려보는 것도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과거와 현대를 잇는 것뿐 아니라 이걸 가지고 미래까지 또 이어가는 그 헤리티지를 가져간다는 거군요.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예. 더 멀리 그래서 뻗어나가는 아까 저 스크립에서 보신 것처럼 Future from the Origin 네. 그 부분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아니 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모든 걸 포용하고 가는 걸로 생각을 이렇게 넓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안에 이제 어떻게 그 진보 더 나갈 수가 있는가 이제 그 고민이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정말 한 대 한 대가 그냥 완전히 새로운 게 그냥 톡톡 튀어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정말 스토리를 담고 나니까 정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현대차를 볼 때마다 예전 같은 느낌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그게 계속 이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잖아요. 네. 그 사람의 얘기가 기승전결했듯이 이 얘기를 풀어가면서 또 다른 기승전결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만의 이 얘기가 아니죠. 사실 대한민국의 맞아요. 얘기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예. 그 어려웠던 시절을 딛고 이제는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메이커를 갖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걸 통해서 제일 얻고 싶어하는 부분 또 추구하고 싶은 공감이거든요. 네. 예, 지금 얘기하신 그 스토리, 이야기 하나에 대한 공감, 예,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잘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단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비율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차는 사실 50년 전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50년 후의 자동차처럼 느껴져요. 미래적인 자동차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비율입니다. 너무나 낮은 정말 슬릭한 쐐기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자동차죠. 우리 이런 자동차 너무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들 어떤 차를 놓고 봐도 이런 느낌의 자동차는 없죠. 게다가 이렇게 낮은 차도 없어요. 이 차는 그렇게 낮은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묘기를 부렸습니다. 어떤 거냐? 요게 서스펜션 돔입니다. 서스펜션을 차체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더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닛을 뚫어서 서스펜션을 밖에 붙인 거예요. 서스펜션 마운트 아시죠? 그 마운트가 밖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차체를 낮추려고 노력한 자동차,
이런 생각을 어떻게 50년 전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 사실 헤드램프 광량을 위해서는 이걸 더 넓혀야 돼요. 상향등을 켜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넓어지면 쐐기형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최대한 낮춰서 이 헤드램프가 동그라미가 다 나오지 못할 정도로 납작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줄어들어 있으면 상향등을 못 켜잖아요. 그래서 이걸 팝업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설계한 거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기다랗게 쐐기처럼 얇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도 깎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오프로드의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한민국도 그 당시 포장도로는 20%에 불과했습니다. 80%가 오프로드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입각을 충분히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했겠죠. 게다가 차는 휠의 앞으로 오버행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긴 오버행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런 각도가 필요했던 거죠. 굉장한 멋진 아이디어들이 숨어져 있고요. 요즘 들어서 멋진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 저는 사실 기다란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란 라인을 그대로 쓰는 거 정말 놀라운 점이고요. 요즘 자동차들도 그렇지 않은 자동차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만들어낸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힌지 부분도 굉장히 스마트하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게 차체의 바깥으로 조금 물러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이 트렁크가 올라가도 이 부분이 차체를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냈고요. 여기는 지금 스테인레스 힌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힌지가 스테인레스다 보니까 여기만 스테인레스고 여기는 차체색이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전체를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 드로리안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주지아로가 이 차를 디자인하고 드로리안을 디자인하면서 이 차가 드로리안의 효시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차를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차가 있죠. 테슬라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테슬라가 떠올라요. 일단 외관을 봤을 때 마치 종이접기를 한 듯이 최신 테슬라도 이런 느낌인데 아마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리천장이 어딨어? 이런 루프가 어딨습니까? 이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디자인이죠.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거 어서 많이 보셨죠? 이거를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앞과 뒤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보는 것 같다니까.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이 포니쿠페는 드로리안보다 더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미래를 예측한 자동차,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미리 예견한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앉을 순 없지만 우리가 볼 수는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안을 보면 에이, 안은 그냥 새로 만들었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최신이야. 너무나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컨셉트카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예전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손잡이 그대로고요. 이 도어 트림 그대로고, 송풍구, 여기 있는 계기판 이런 거 다 그대로입니다. 정말 놀랍죠? 페달 다 그대로고요.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데 이렇게 참신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오닉 6보다 오히려 더 최신차처럼 보여집니다. 아이오닉 6를 디자인할 때 요소가 여기서 많이 차용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 아이오닉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인상적인 건 계기판이죠. 계기판에 RPM 같은 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서 RPM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속도계도 이쪽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에어컨, 송풍구 이런 것들을 다 그때 당시 어쩔 수 없는 기계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마 공조장치를 실제로 구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핸들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핸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림을 아래쪽에만 붙여서 굉장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낮아서 어지간하면 머리가 천장에 닿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낮은데 그래도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장을 유리로 했기 때문이죠. 유리 천장을 이용해서 루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거 테슬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루프를 사용해서 머리 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리고 개방감도 더 확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정말 미래를 예측한 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습니다. 물론 너무 작아.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았을 때 조금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이면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160 몇이었던 시절, 남자 평균 신장이 170이 채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뒷좌석 이 정도면 뭐 탈 수 있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 왜 유리냐고요? 룸미러로 보면 여기를 통해서 뒤가 보여요. 이 뒷유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한번 보세요. 룸미러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 트렁크를 통해서 시스루로 이렇게 뒤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디자인이 이때는 그냥 정말로 아이디어 수준이었어요. 설마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 근데 진짜로 나중에 합니다. CLK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오닉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때부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밌죠? 십자 드라이버로 그냥 했다고요? 이때 당시는 그냥 이게 당연했습니다. 지금 사실 요거 이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안 할 수 있어. 이 플라스틱 전체가 사출로 부품 회사에서 그냥 딱 나와서 그냥 딱 끼면 되잖아. 요즘은 되는데 이때 당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드라이버를 이렇게 범용 제품을 그냥 사다가 그냥 끼우고 붙이고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미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그때 당시 포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후륜구동 디퍼런셜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포니 셰시를 그대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포니는 미쓰비시 랜서라고 하는 셰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셰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일단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몇 년인데? 아니 1974년에 어떻게 저런 차를 만들어낼 수 있나? 당연히 뭔가 해석하고 조금 더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도 좀 바꿔서 더 좋아 보이게끔 이렇게 꾸몄을 줄 알았죠. 근데 그러지가 않고 옛날에 만들었던 그 차가 좀 촌스럽다면 그 촌스러운 거 그대로, 좀 후졌다면 후진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자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이에요? 실사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아요. 이거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의 그 한 페이지를 넘기고 포니 파운데이션 포 넥스트 다음 페이지를 이어간다는 거죠. 과거의 포니가 이 현대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듯이 이 비전 74 이 차가 또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실력은 사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스토리가 어딨어, 그냥 생뚱맞게 차 하나씩 툭툭 내놓는 게 끝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번 새롭게 그냥 기존 건 다 없애버리고 그냥 또 만들고, 기존 거 다 없애버리고 또 만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기존의 토대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어나가는 거, 그리고 기존의 헤리티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래서 미래를 그냥 생뚱맞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비춰져서 더욱더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뿌듯해져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사실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 차가 정말 중요한 게 차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N비전 74에 대한 정통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생뚱맞게 태어나온 차가 아니다. 네, 네. 그럼요. 결국에는 그 정체성이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볼 듭니다. 때마다 짜릿짜릿하네요. 아니 근데 많이 나온 말인데 제가 이걸 입고 왔습니다. 여기다 오셨으니까 여기 사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여기다가 그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와 진짜